자, 피살된 연평도 공무원의 가족이 그 아들이 어제 문가리에게 편지도 보냈습니다. 그런데 그것뿐만 아니라 그저께 제가 그 형님 되시는 이래진 씨와 통화를 했습니다. 그래서 유엔과 국제기구가 나서 달라라고 지금 이렇게 작업을 중이다. 그래서 관계자들을 만날 거다. 그래서 어제 유엔 북한 인권 사무소를 이렇게 갔다 왔어요. 가족들이요. 자, 그뿐만 아니라 미국의 원비어, 오토 원비어, 북한에 갔다가 거의 다 죽을 지경이 돼서야 나왔다가 곧바로 사망해서 부모가 지금 강력하게 싸우고 있는 원비어 부모와도 연대를 하겠다. 지금 이렇게 하고 피살된 공무원 이 씨의 목소리를 듣게 정부의 감청 기록을 공개하라고 요구를 했어요. 국방부를 찾아가서 정보 공개 청구를 했습니다. 자, 그래서 월북했다고 군도 그러고 해경도 그러고 해수부도 그러고 하니까 가슴에 비수를 꼽지 마라. 그리고 북한에 이 만행을 알려야 된다 하고 유엔 조사까지 지금 요구한 마당에, 자, 더 나아가서 발견의 북한에 될 때까지 36시간을 표류했을 동생이 거의 실신 상태에서 북한에 제대로 답변도 못하고 총 맞아 죽었을 건데 이걸 공정하게 조사해야 된다. 그러려면 당시 북한군에서 살해되던 때의 군의 감청 기록, 녹화 파일 등 정보를 공개하라고 요구했습니다. 그래서 국방부 청사에 가서 정보 공개 요청을 하고 기자회견을 했어요. 조사할 게 없는데 뭘 조사하느냐. 문가리가 그 아들의 편지에 대해서 해당 해경 조사와 수색 결과를 지켜보자 했는데 형은 그 공무원의 형 되시는 이래진 씨는 조사할 게 없는데 뭘 조사하냐. 그래서 이 건 즉 군의 감청 첩보를 공개하면 일주일 안에 모든 진실이 밝혀지고 종결될 수 있다. 우리가 청구한 정보나 달라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이 마지막 숨진 자기 동생의 목소리를 모든 가족들이 듣고 싶어 한다. 그래서 그 목소리를 듣고 싶어 하기 때문에 정보 공개 청구를 한다. 말은 이렇게 해야 되겠죠. 그러지 않고 월북의 진실을 가리자면 더 안 해줄 거니까. 자, 그래서 그 말도 했습니다. 월북을 시도하다가 북한군에게 사살당했다라는 군과 해경의 주장에 대해 억울함을 호소하면서 평소에 모범 공무원이라서 해수부 등 관계 당국으로부터 받은 4장의 표창장을 공개했어요. 자, 군은 감청 정보를 바탕으로 고인이 월북을 시도했다 했는데 고인이 실종된 곳부터 이런 지금 군의 판단에 도저히 맞지 않는 의문이 나오고 있어요. 자, 실종된 지역이 대연평도 밑에 소연평도 남방에서 실종이 됐습니다. 그러면 단순 포류에서면 소연평도를 중심으로 돌다가 남서쪽 저 중국 쪽으로 떠내려 갔을 건데 어떻게 북한에서 지금 발견될 수 있냐. 이걸 가지고 지금 군은 월북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가족들은 체격도 키는 크지만 왜소한 수영도 잘 못하는 사람이 월북을 거기서 38km 이상을 조류를 거슬러서 갈 수 없다라고 말을 합니다. 자, 이 부분과 관련해서요. 어제 제가 과거의 감청 부대에서 근무한 분의 제보를 받고 그 내용을 이브닝 앵그리 블루에서 방송을 했어요. 그래서 그때가 이제 5시 시작해서 5시 32분인가 끝났는데 한 2시간쯤 지나서인 7시에 제 방송이 갑자기 꺼졌습니다. 7시 반쯤일 거예요. 7시 반쯤이에요. 그래서 방송이 꺼져버리고 이 디바이스에서는 방송이 재생될 수 없다라는 지금 글이 나왔어요. 자, 그래서 우리가 이 퇴근했던 사무실 직원을 이렇게 복귀시켜서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 유튜브 측에 끈질기게 물고 늘어지고
또 유튜버 커뮤니티에 올려서 항의를 하라고 하니까 오후 8시 반에 이제 유튜버 측에 계속 항의를 하고 있는 도중에 문답을 주고받고 있는 도중에 8시 반에 이 컨텐츠가 재생이 됐습니다. 그래서 한 1시간 조금 더 이 컨텐츠가 중단이 되었어요. 그래서 누가 무슨 이유로 이 컨텐츠를 중간에 날렸느냐, 그렇다가 다시 풀었느냐. 자, 우리가 녹화해서 올리는 컨텐츠는요, 사무실에서 보관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실시간 스트리밍으로 나가는 컨텐츠는 유튜브 측에서 스트리밍을 갖고 있어서 우리가 사무실에서 그걸 가지고 있지 못해요. 그래서 유튜브가 지워버리고 나면 그거를 어떻게 다시 회복할 방법이 없는 겁니다. 자, 이거를 갖다가 지웠다가 다시 복귀시킨 이유가 뭐냐, 왜 감청에 대해서 그렇게 민감하냐라는 이야기를 제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자, 제가 어제 이 제보해 주신 분과 좀 논의를 해보니까 지금 이 성남 임해동에 감청 본부가 있고 경산에는 북한 해군을 감청하는 대구 옆에 경산에 제일 큰 부대가 있고 대령급이 그 부대를 이끌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도고감청 부대는 국방부 산하 6해 공군이 함께 근무하고 있고 여기에는 군무원도 근무하고 있고 군무원은 해당 업무에 수십 년간 군무원으로서 감청 업무만 해온 베테랑 기술자들이라는 겁니다. 24시간을 3교대로 감시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경산에서 해군을 감청하는 이 부대는 서해와 동해 등의 모르스 부호나 음어 등을 전부 체크하고 있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평택 미군 기지에는 이 미군 기지 안에서 북을 탐지하고 있고 서해 함대를 이렇게 탐지하고 있지만은 북한의 서해 함대를요, 미군이 비행기나 정찰기를 띄워서 그야말로 세밀하게 감청을 할 때는 큰 이슈가 발생할 때만 그런다. 그래서 제가 아는 전직 미국 국방부 간부 출신한테도 물어봤어요. 실제로 그러냐니까. 자기들은 북한의 뭐 ICBM이나 북한의 뭐 이 핵실험이나 이런 부분의 사안이 발생했을 때만 비행기를 띄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그리고 이 777 부대라고 하는 감청 부대는 한미가 오산, 평택 등에 지금 모르스 부호나 음성 신호 등을 다 이렇게 포착하는 그런 부분들을 같이 운영도 하고 있는데 미국 장비를 쓰고 미국이 이런 부분들을 다 처음에 한국에 가르쳤겠죠. 그렇지만은 지금은 정보가 거의 공유가 되지 않고 있는 상황으로 가고 있다라고 이야기도 나오고, 육군은 전방 주요 그 산에 전방에 지금 감청 부대가 별도로 있고, 해군의 전진 기지는 백령도하고 속초에서 또 서해 동해를 감시하면서 지금 감청을 하고 있고, 자, 이런 내용들이 다 모아져서 육해 공군의 국방부 장관한테 바로 들어가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감청을 지금 24시간 하고 있기 때문에 처음에 말이 바뀐 걸 한번 보세요. 자, 월북 의사가 있었다는 것을 갖다가 감청 정보를 근거로 했고 한미 간에 무슨 SI 정보를 가지고 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다가 자, 뭐라고 했습니까? 그런데 그런 부분에서 그랬을 리가 없다고 하니까 공개는 할 수 없다, 국가 보안 사항이라서. 그렇지만은 국회에서 황희 의원이 뭐라고 그랬어요? 확실하다라고 이야기를 했죠. 자, 그러면 월북 의사만 들은 게 아니라 쏴라, 태워라도 다 들었지 월북만 어떻게 들을 수 있냐고 하니까 뭐 북한이 사살해라고 했고 거기에 대해서 그 해당 단속정의 정장이 사실입니까 하고 되묻고 하는 부분이 있고, 그 다음에 또 태워라도 있었다고 하지 않습니까? 자, 그랬더만은 그게 또 보도가 설 나왔어요. 그러다가 곧바로 또 다음날 아침에 그런 적이 없다라고 부인하는
국방부 기사가 나왔고 월북 의사를 확인한 것은 사후에 단편적인 정보를 모아서 짜집기에 보니까 그렇다고 또 변명을 합니다. 왜 그렇겠어요? 처음부터 끝까지 자세하게 모든 정황을 다 듣고 6시간 동안 지금 쏘기 전까지도 듣고 있었고 그리고 쏴라 해서 사살하고 불태우는 한 1시간까지도 또 듣고 있었다면 너네들은 다 듣고도 위에 보고도 안 하고 아무 지시도 안 했냐 보고받은 놈은 지금 이 문제가 나오니까 뭐라고 하는 겁니까? 이 문제가 나오니까 또 말을 바꿔서 그렇게 다 세밀하게 듣지는 못하고 지금 사후적으로 아집기 해서 이 파편적인 정보를 모아보니까 그렇더라 이렇게 말했는데 어제 이분이 제보하신 내용의 핵심은 뭔가 하면 북한의 모르스 부호도 다 잡고 즉 암호로 하는 것도 다 잡아내고 있다. 그래서 북한 배의 항적 위치까지 다 파악하고 있고 그래서 공무원 위치 파악도 다 됐다. 그래서 24시간 감청하고 있기 때문에 북한 해군도 이 사실을 다 알고 있다. 훈련하거나 항해하는 북한의 선박들의 주파수까지도 다 파악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일부만 들었고 나머지는 못 들었다. 심지어 암호로 하는 거는 파악이 될 수 없고 말로 하는 것만 들었다. 이게 다 거짓말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24시간 도청 감청한 자료가 전부 다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가족들이 마지막 소리 듣게 감청 기록 내놔라는 거는 가족들도 어느 정도 확신이 드는 거죠. 만약에 거기에 나 월북하러 왔어 하면 가족들이 망신을 당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완벽하게 쭉 다 듣고 있었다는 거예요. 자, 이거는 지금 국방부가 최종적으로 이야기하고 정부가 말하는 입장과 완전 배치되는 겁니다. 처음부터 모든 사실을 다 듣고 있었다. 그러니까 자기들이 유리하게 이용하려고 월북 의사를 감청으로 알았다. 그게 있었던 거는 확실하다. 하지만 이 대북 감청 부대의 보안 문제 때문에 다 노출이 되니까 공개할 수 없다. 나중에 미국을 끌어들여서 미국 한미가 합동으로 가지고 있는 스페셜 인텔리전스 그러니까 특수정보 때문에 밝힐 수 없대서요. 근데 미국은 저도 미국 알아봤어요. 중요한 일이 있을 때만 띄우는데 한국이 그 사안에 대해서 미국에 협조 요청해서 비행기 띄워서 감청해달라. 그럴 필요조차도 없었다는 거. 왜? 통상적인 이 해군 감청 부대의 수준으로서 이미 이야기를 다 북한 배에서 주고받는 이야기를 거의 100% 다 해석이 되고 암호를 주고받아도 암호도 해독문이 있어서 음악 코드로 다 풀어낸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일을 하는 사람은 수십 년을 한 군무원과 또 전문 군인들이 이 일을 하고 있다. 그래서 그 처음부터 끝까지 모든 내용이 있을 거다. 자기들도 그렇게 주장하고 싶겠죠. 그런데 그렇게 말하면 이제 뭐가 됩니까? 듣고 다 알고 있으면서 상황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다 알고 있으면서 방치했냐. 그것뿐만 아니라 월북이라는 부분에 대해서 입증할 수 있냐. 이 부분이 되니까 또 말을 바꾸어서 사후적으로 단편적인 정보를 짜집기 해서 취합해서 보니까 그렇게 결론을 내렸다는 이게 거짓말이란 결정적이냐.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자, 이 거짓말요. 저는 야당에도 군 출신들이 있어서 이건 저보다 더 잘할 겁니다. 그런데도 왜 이 문제에 침묵합니까? 저들이 지금 국가 안보나 보안 사안에 대해서 관심이나 있는 자들입니까? 그런데 저자들이 지금 이 진실을 감추기 위해서 안보 보안 사항 운운하는데 가소롭지 않습니까? 다 까자고 저는 주장합니다. 못 갈 이유가 없다고 봅니다. 이미 서로가 다 알고 있는 마당에 무슨 보안 사안이겠어요? 감청 부대가 어디 있고 어떻게 하고 하는 걸 이게 보안 수준에나 해당이나 되겠어요? 보안 같은 소리 하지 말고 다 깠어요.